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위한 NTVC 뉴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세계 어디를 가도 김치 등 한국 음식을 찾아볼 수 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든 새롭게 진출하고 정착해내는 한국인의 적응력을 말해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한국인은 어느 장소든 어느 시대든 벼와 배추를 재배해 쌀밥과 김치를 해먹는 등 그 어떤 민족도 범접할 수 없는 강력한 생존 능력과 적응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시베리아와 중앙아시아에선 고려인 이주 이래로 새로운 음식들이 속속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심지어 한민족이 이주하면 그 지역의 사망률이 크게 줄어든다는 속설도 있을 정도입니다. 이 같은 일은 한민족의 특출난 생존 능력의 증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생각지도 못한 우리 민족 생존왕의 능력, NTVC 뉴스와 함께 알아보시겠습니다. 현재 K컬처의 영향이 전 세계로 퍼지기도 했지만 그 이전부터 우리 민족은 전 세계 곳곳으로 퍼져 살았습니다. 한국 음식의 글로벌화가 이렇게 빠르게 이뤄진 데는 이미 현지에 기반이 있었다는 점도 큰 이유입니다. 한민족이 현지의 식문화를 바꿔놓고 다른 민족들의 입맛까지 바꿔놓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전 세계에서 가장 난폭하고 호전적인 것으로 평가받는 민족인 체첸인도 그 예시 중 하나입니다. 1937년 스탈린은 만주를 차지한 일본의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당시 연해주에 거주하던 조선인들이 혹시 일본의 스파이가 아닐지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이 때문에 18만 명에 달하는 조선인들을 멀리 떨어진 중앙아시아로 대대적인 이주를 시키는데요. 소련은 문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 이들을 내려놓고는 굶어 죽으라는 듯이 그대로 떠나버립니다. 식량, 도구, 피복 등 아무런 지원이 없는 그야말로 맨몸으로 놓고 간 것입니다. 하지만 조선인들은 맨손으로 굴을 파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이듬해 봄에 챙겨온 씨앗을 뿌렸습니다. 당시 중앙아시아는 소금기가 많고 척박한 땅으로 농사짓기에는 전혀 적합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인들은 소련 정부도 포기한 이 땅에서 가장 어려운 벼농사를 성공시켰고 현지인들이 무지에 잡초 취급을 하던 채소도 찾아내 상품화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소련이 죽으라고 버려놓은 황무지에서 우리 민족은 맨손으로 살아남고 사회를 재구축한 것입니다. 7년 후 소련 정부가 이번에는 체첸인들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킵니다. 수십만의 체첸인들이 독일과 내통할 수 있다는 이유로 마치 짐승처럼 중앙아시아에 버려졌는데요. 죽어가는 거짓골로 도착한 체첸인들을 본 조선인들은 이들에게 온정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특히 극한 상황에서 짐짝 취급을 받으며 죽어나가기 일수인 고아들을 따뜻하게 돌봐주었는데요. 이 덕에 스탈린의 강제이주 정책에서 높은 사망률을 보인 다른 지역들과는 달리 고려인이 먼저 자리잡은 지역에서는 민족을 막론하고 사망률이 매우 낮았다는 소련 당국의 통계도 있습니다. 체첸인들은 생긴 것도 다르고 말도 통하지 않는 생전 처음 보는 민족의 호의에 당황했지만 이내 정말로 이유가 없는 순수한 호의라는 것을 깨닫고 조선인들의 도움을 받아 살아남습니다. 특히 그동안 밀가루만 먹던 체첸인은 고려인들에게 벼농사를 배우고 각종 채소를 새롭게 먹어보는 등 아예 민족 전체의 식문화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중앙아시아에는 100년 전부터 고려김치라는 당근으로 만든 절임 음식을 먹어왔는데 한국에서도 먹지 않는 이 요상한 음식이 현지에서는 거의 전통 음식으로 자리 잡는 등 그 영향이 막대합니다. 또한 이 같은 민족 차원의 끈끈한 관계는 오랜 기간 유지되었는데요. 20세기 말 체첸인 조직과 관련된 각종 테러와 범죄에서도 고려인은 거의 피해를 입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세계 어디서든 살아남으며 어려운 친구에게는 망설임 없이 따뜻한 손을 내민 우리 민족. 이것이야말로 우리 민족이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NTVC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분들의 댓글, 좋아요와 구독은 뉴스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